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우크라 소식부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우크라가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도 안 좋다 보니 재건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왔나? 바로 중국발 소스라고 하는데요. 아마 중국이 중재를 나서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올 건가 봅니다. 물론 한 번에 협상이 되진 않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평화협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만큼 이제 피해가 커지질 않길 바라고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도 여기도 슬슬 끝나가는 중인가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진구 전쟁 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바로 미국 바이든 쪽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선을 앞두고 이제 변수를 제거하려는 건지 오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워싱턴에 방문하는데 여기서 협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더 유리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타냐후는 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뷰도 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건주가 뜨겁습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은 바로 재건주인 SG라는 기업인데요. 재건주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우크라 전쟁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엔 우리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기업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SG라는 기업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G 뭐 하는 기업인가? 아스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도 또 나와 있네요. 진짜 확실한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SG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을 이미 완료해서 언제든 아스콘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수의 기대감 나올 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좀 오락가락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다 보니 투자하는 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테마주는 테마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저가 주인공은 바로 루닛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요 친구 한때는 신고가 행진을 했던 기업이었고 정말 뜨거운 기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루닛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뷰노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최근 만든다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루닛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루닛은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67%나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장주였던 루닛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뷰노는 30억, 36억, 49억, 55억 매 분기 매출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닛이랑 뷰노 이런 기업을 볼 때는 성장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매출이 성장하는 걸 봤을 때 이 친구는 계단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반면 루닛의 최근 4분기 실적을 보면은 54억, 33억, 53억, 51억으로 뭐 물론 단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닛이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면 뷰노가 오히려 낫지 않냐, 오히려 매출은 이제 뷰노가 역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플러스 시가총액은 루닛은 1조 원이 넘고 뷰노는 그 3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 증권사의 픽도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픽도 루닛보다는 뷰노로 가는 경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급등한 거는 이제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루닛은 아직까지 뚜렷한 그러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루닛이 다시 날아오르려면 실적이 찍히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다음입니다. 뉴욕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난리가 났어요. 나스닥은 무려 3.6%나 급락하고 다우도 1.2% 하락, S&P 500도 2.3%나 하락하며 나스닥은 하루아침에 그냥 61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일단은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우리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며 엄청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 전반적으로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상위 10개 종목이 전부 다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일단 그동안 많이 뜨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법하다라는 것 플러스 그리고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전부 다 맨날 맨날 뭐 서프라이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그냥 컨셉만큼만 나온 거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더 큰 실적을 갖고 와. 이러한 큰 눈높이를 갖고 있다 보니 오히려 실적은 소폭 성장을 했지만 그냥 주식은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61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지 분명 이 하락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텐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락장 정말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름들도 뭐 당연하실 겁니다. 하락장 정말 우리가 많이 겪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겪을 때마다 적응 안 되는 건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때까지 우리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하락이 오든 결국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포드가 시간 내에서 11%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하락하는 트리거가 될까요? 미국의 완성차 기업인 포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6% 정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보다 축소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가격이나 압박과 배터리 원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하며 영업이익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시간에서 무려 11%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100억에서 120억 달러를 제시하며 기존 전망을 유지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가이던스가 상향되길 바랬다고 해요. 아까 보셨죠? 투자자들의 눈이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11%가 시간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저녁 미국장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안 볼 수가 없겠죠. 난리가 났어요. 자, 어제 미국장이 박살이었고 엔비디아가 크게 급락하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첫 출발은 당연히 나빴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였죠. 하이닉스가 정말 큰 서프라이즈를 내주는 거. 하지만 실적이 그냥 보통으로 나오며 결국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121선까지 밀렸어요. 자, 실적을 보자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우리의 눈을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실적을 봤을 때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며 영업이익은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갱신하며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지금 121선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기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S 일렉트릭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96억을 기록했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예상치는 900억대였는데 그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14%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야, 실적 잘 나왔다며,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하지만 HD 현대일렉트릭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꺼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까고 났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야, 좋긴 좋은데 야,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옳은 거 반납. 이렇게 하면서 주식을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LS 일렉트릭은 MSCI 편입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죠. 삼성증권에 따르면 90%가 넘는 확률로 편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주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변압기 관련 기업들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LG노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얘는 또 주가가 야,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다 하락하고 있어요. 자, LG노텍의 실적을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 1,500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은 1,000억이었는데 무려 45%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KB증권은 호실적이 돼서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폰 16 출시로 본격적인 아이폰 교체 사이클이 시작되고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영업이익은 8,200억으로 상반기 대비 150%가 증가하는 완전 대박 사이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G노텍의 최근 밸류는 과거 10년간 역사적 하단 평균에서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며 목표 주가 40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는 오히려 5%나 하락하는 모습이죠.
물론 최근 들어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일단 61선까지 밀린 LG노텍 요 친구도 매수 기회일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만 사면은 50%가 넘는 수익을 그냥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바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네요.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1.1조 원, 영업이익은 71%나 상승한 4,300억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계약사들과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CDMO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글로벌 톱 20 제약사 중 16개가 삼바의 고객사일 정도로 삼바 없이는 못 살아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 매출이 확대되며 분기별로 안정적 실적 상승을 바탕으로 연매출 4조 돌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4조 돌파의 신화를 쓴다고 합니다. 자, 삼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매우 좋죠.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가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금감원 일한다. 야, 일을 진짜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정말 많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고 비판했던 두산 지배구조 개편.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켓 합병 시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며 증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두산 또 바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냥 뭐 그런 뭐 딱히 뭐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까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산주들은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또 두산 주주분들이랑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등등은 많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야 그때 올라간 거는 그 하루짜리 상승이 끝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다 하락하고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더 낮은 상황인데 오히려 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두드려 맞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산은 오늘 10%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금투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이름이 있으니까 정말 내용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토론회가 최근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관련한 면세를 5년간 5억으로 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폐지가 아니라 5천만 원, 연 5천만 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연 1억으로 해보자는 것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 길이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혹시 저점인가요? 자, 시즌 제74호 2차전지 저점인가 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2차전지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대형주가 좋았고 LNF, 에코프로 친구들도 살짝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친구는 왜 올랐나 하고 봤더니 바로 LG엔솔 컨퍼런스에서 양극재 출하 전망을 전년 대비 40% 증가해서 20% 증가로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이길이 전망을 바꾼 거면은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뉴스에 팔아라가 아니라 악재 사라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매출은 3분기, 4분기를 지나며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혹시 진짜 여기가 바닥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물론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2차전지가 여기서 좀 강하게 올라가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개 매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A라는 회사가 나 상장 폐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주주분들 님들 주식을 조금 더 비싸게 내가 사서 그거를 95% 오면은 상장 폐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공개 매수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성통상이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00원 정도였는데 이제 2,300원에 살게요 하니까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해요. 84%까지는 주식을 모았지만 상패를 하려면 95%까지 모아야 됩니다. 여전히 11%가 부족한 상황이라 그렇다면 실패한 이유가 뭔가 아마도 주주분들이 야, 그 가격에는 안 팔아 좀 더 높이 질러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신성통상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2차 공개 매수를 하려면은 결국은 주가를 더 높여서 사는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대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출생아 2달 연속 상승. 지난 5월 결혼과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15년 1월 이후 무려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대박이네요.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 대구,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출생아 수는 4개월째 1만 명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해 추세적 상승일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달 들어 국내 건설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위축되었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건설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도 활발합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동안 이러한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 게다가 오크라 재건 기대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최근 건설주가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뱅 이슈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카카오의 김범수 이장이 구속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뱅을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옆에 있는 K뱅크가 괜히 이제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K뱅크가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교 기업인 카카오뱅크가 워낙 상태가 안 좋다 보니 K뱅크가 결국 상장하려면 그 기업 가치 산출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워낙 메롱이면은 요 친구도 제 값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뱅크에서는 원하는 몸값을 받아내려면은 결국은 나는 카뱅이랑 좀 달라요.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지만 그거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겠죠. 일단 K뱅크는 최대 주주가 KT 계열사인 BC카드이며 KT는 과거 공공기관이 민영화한 곳이라 총수가 없다. 우리는 카카오랑 다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시장에서는 과연 그것 때문에 카카오뱅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쳐줄지는 정말 미지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K뱅크의 상황도 괜히 카카오뱅크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